청약통장 있긴 있는데 장롱면허처럼 만드신 분 계신가요? 청약통장 살려서 똑똑하게 쓰는 이야기 전직은행원이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장롱 청약통장 심폐소생술 3단계 만들고 버티고 써먹고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청약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워밍업 딱 3가지만 가볼게요. 첫 번째 청약홈 사용법, 두 번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 세 번째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입니다. 속도감이 있게 느껴지시는 분은 필요한 부분을 캡처해 두셨다가 계속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미 이 부분을 아시는 분은 바로 청약통장 1단계, 만들고 단계부터 들으셔도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청약 플랫폼, 청약홈 활용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청약에 대해 이해하고 주택 청약을 해서 당첨되려고 하신다면 청약홈을 자유롭게 활용하시는 것이 기본이겠죠. 네이버에 청약홈을 검색하시거나 모바일 앱으로 청약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왼쪽은 PC 화면, 오른쪽이 모바일 화면인데요. 메인 화면에 자주 쓰는 기능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바로 활용하시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가운데 화면에 청약 신청과 당첨 조회, 청약 자격 확인은 물론이고요. 특히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빨간색 탭에서 청약 캘린더를 클릭하실 수 있는데 한 달에 청약 일정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청약 캘린더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청약 캘린더에서 날짜별 색깔별로 1순위, 2순위, 물건별로 구분되어 있는 일정을 확인하시고요. 관심 물건에 체크를 해두시면 편해요. 그런데 달력 볼 시간이 어딨어요. 이것조차 바빠서 못 챙기겠어요 하시는 분은요. 청약 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해두세요. 공동인증서나 네이버 인증서를 청약홈에 등록하시고요. 원하는 물건의 유형이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등을 체크하시고 관심 지역을 지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바쁜 스케줄 중에서도 문자로 내가 원하는 지역과 물건의 청약 알림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청약 당첨 조회도 가능합니다. 청약 자격 화면입니다. 이전에 아파트 투유에 비해 정교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세대 구성원 등록과 동의를 활용하시면 편리하고 정확하게 청약 가점 계산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청약 가점 계산기입니다. 가점 계산 방법 등의 개념은 뒤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은 자주 쓰이는 청약홈의 메뉴이니 눈으로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워밍업 두 번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둘 중 어디를 목표로 정할 것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분을 하실 줄 아는 것이 기본이겠죠. 간단하게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등을 이야기하고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아파트 몇 가지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서 제가 한눈에 찍듯이 가져와 봤어요. 왼쪽이 국민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주공아파트로 통칭을 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뜰한채, 휴먼시아, 안단테 등은 모두 시기가 다른 LH 아파트의 브랜드들이에요. 오른쪽이 민영주택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자이, 힐스테이트, 레미안 등의 브랜드와 생소하지만 국민주택이 아닌 기타 브랜드들이 민영주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워밍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을 같이 보실게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청약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들이죠. 이 규제들에 따라서 청약 당첨의 순위 조건이나 선정 비율, 주택담보대출 비율 등이 달라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가겠습니다. 다른 규제 지역도 있지만 화면에 보시듯이 민영주택의 가점제와 추천제 부분에서 투기과열지구냐 청약과열지역이냐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청약홈이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자세한 사항을 체크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지정된 지역이고요. 청약과열지역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1순위 당첨이나 재당첨 등의 제한을 둔 지역이에요. 청약과열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해당 지역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항상 청약홈이나 입주자 모집 공고문 등의 공신력 있는 자료에서 매번 청약을 하실 때마다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청약통장의 1단계, 만들고입니다. 현재 만드실 수 있는 청약통장의 종류는 한 가지인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오른쪽 빨간색으로 표시된 청약저축, 예금, 부금은 현재 발급이 불가능한 과거 상품이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의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능통장으로 부릅니다.
예전에 만든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화면을 참조하세요. 국민주택의 경우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으로 청약이 가능하고,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부금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청약통장은 누가 언제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누구나 언제나입니다. 그런데 만 17세가 되면 청약통장을 만들면 된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국민주택의 경우 만 19세 이전 납입금액 및 기간은 국민주택을 청약할 때 24회차만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입금 금액은 전액을 인정하지만 가점 계산 부분에서는 미성년자 기간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최대 2년만 인정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어떤 은행을 가서 만들어야 할까요?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발급이 가능하세요. 제1금융권으로 불리는 은행 중 일부이기도 하네요. 청약통장의 2단계로 넘어갈게요. 버티고 단계입니다.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납입하고 해지하지 않고 들고 있는 이 기간, 당첨 전략을 세우는 기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우선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총 납입금액, 순위 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은 잠시 후 이야기할 해당 면적별 시도별 예치금을 기본으로 가점제와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참고로 가점제의 만점은 84점인데요. 무주택 기간 32점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의 합입니다. 주변에서 몇 점짜리 통장으로 새로 분양하는 어디 아파트에 당첨됐어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자격과 청약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에서 청약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에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은 세대주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점이 필수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인근 지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묶여있는 범위가 인근 지역의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분이 경기도에 청약을 넣으실 수 있는데요. 인근 지역으로 같이 묶여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구에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청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인근 지역이 아니기 때문이겠네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국민주택에서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24회를 납입하셔야 하고, 두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은 12회, 수도권 외 지역은 6회 이상을 납입하셔야 1순위 조건을 갖추시게 됩니다. 민영주택에서의 청약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에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거나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를 이야기합니다. 민영주택에서 1순위 청약 자격을 갖추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드릴게요. 첫째,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충족 요건이 4가지로 많은데요. 우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청약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세대주여야 하고 그 세대주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 전원도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하고요. 둘째, 위 2가지 규제에 해당이 없는 수도권 지역이라면 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청약 예치 기준 금액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셋째, 위 2가지 규제에 해당 없는 수도권 외 지역이라면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고 청약 예치 기준 금액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민영주택에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할 때는 지역별, 전용 면적별 예치금이 정해져 있는데요. 주의할 것은 현재 주민등록상 거소지 기준에 해당 지역 면적의 예치금을 보셔야 하는 점입니다. 이때 해당 지역의 면적별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입금이 되어 있어야 자격이 인정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청약 1순위 요건을 아셨다면요. 당첨자 선정 방식도 어떻게 다른지 아셔야 전략에 맞게 청약저축통장의 납입과 유지가 가능하실 건데요.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주택의 방식은 순위 순차제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선 1순위를 뽑고 미달 시에 순차적으로 2순위를 뽑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적 4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첫째,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을 1순위로 먼저 뽑습니다. 그리고 미달 시 순차 2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을 뽑고요. 이때 저축 납입 금액은 10만 원만 인정되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두 번째 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뽑고 미달시 순차이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뽑습니다. 여기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실 때는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정리,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꼭 당첨되고 싶다면 본인이 저축총액과 납입 횟수 측면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을 해서 도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에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가입 기간을 총 3가지의 항목으로 계산되는데요. 청약홈의 청약 가점 계산기로 본인의 점수를 예측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청약통장의 똑똑한 유지를 위한 질문과 답변을 함께 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씩 납입을 해야 할까요? 청약통장은 적립식 상품 적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매달 2만원에서 50만원씩 정한 금액을 납입하시는데 목표하신 납입 횟수와 금액을 적립하고 유지를 하셔도 되지만 계속 적립을 하고 싶은 경우는 납입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주택 청약에 당첨된 시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앞서 1순위 조건과 당첨 방식에서 납입 횟수와 총 납입 금액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면적 40제곱미터 기준으로 40초간은 총 납입 금액이 많으신 분이 유리했고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많은 분이 유리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때 월 납입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만원만 인정이 되는데요. 여유가 되시면 10만원까지 입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회차를 한 번에 입금하러 은행에 가시는 경우에는 은행 직원에게 명확하게 요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영주택에 일시납 예치금 입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 오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달 내다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답은 해지하지 않고 대출받는다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그동안 적립된 예치금의 약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금담보대출의 형태로 원하는 때에 원하는 기간만큼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모바일 뱅킹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어 편리하실 거예요. 그러니 해지하지 마시고 원하는 일수만큼 사용을 하신 다음에 그에 대한 이자 부담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다시 상환하시면 해지 없이 오랜 시간 청약통장을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청약저축은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던데요. 청약저축은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싶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청약통장을 만드신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라는 것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동안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점에도 해당이 되셔야 하고요. 이 조건만 맞으신다면 최대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네요.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청약순위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발생되어야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 당첨된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중하게 전략을 짜고 우리가 청약통장을 사용할 곳을 정확하게 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만 19세 이전 미성년 기간의 납입 기간은 국민주택은 24회차까지만 금액이 큰 순서대로 인정된다는 이야기도 눈여겨보시고요. 민영주택은 전체 입금 금액을 인정하되 가점의 기간은 2년만 인정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마지막 청약통장의 3단계 써먹고 단계입니다. 똑똑하게 관리해온 내 청약통장을 소중하게 써야 할 단계죠.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써먹을까요?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전략이 중요하겠죠. 첫 번째 전략, 일반 공급 물량에 신청할지 특별 공급 물량에 신청할지를 정하셔야 하는데요. 특별 공급은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물량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무주택자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겨냥하여 열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 당첨 확률이 일반 분양에 비해 높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특별공급 물량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신 분은 이쪽을 공략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전략,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법이 다르고 개인별 상황의 유불리에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곳에 당첨되기 위한 분석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청약통장을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한 깊은 내용,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민영주택의 가점제 계산 등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